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클로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해하고 아바타 모션, 의상 녹화, 카메라 모션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젯 탭 클릭, 페이버리츠 클릭, 워크룸스의 컴퍼니 라이브러리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인 30일 애니메이션 워크룸을 찾아주세요. 0일 애니메이션 에디터 파일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 주세요.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이미지들을 빠르게 연속 재생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하며, 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은 고정된 장면 한 컷을 의미하고, 이 프레임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면 우리 눈은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움직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메인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클릭해서 오픈해 주세요. 클로의 애니메이션 에디터는 이러한 프레임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각 프레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의상의 움직임, 카메라, 바람 효과 등 다양한 요소들의 애니메이션을 프레임 단위로 조정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에디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상단 툴바입니다. 여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거나 정지하고 프레임을 이동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컨트롤 버튼들이 있습니다. 작업 흐름을 조절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왼쪽의 레이어 리스트입니다.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레이어 단위로 정리됩니다. 이 레이어들은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상위 레벨의 레이어를 오브젝트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가먼트, 윈드 컨트롤러처럼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하위 속성이 프로퍼티 레이어로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애니메이션이 각 레이어별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상단의 0부터 나열된 숫자들은 각각의 프레임 번호를 의미합니다. 프레임 번호 아래에 회색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대는 플레이백 레인지, 즉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타임라인 가운데에는 세로로 된 얇은 선과 함께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선을 플레이헤드라고 합니다. 현재 몇 번째 프레임을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3D 창에서는 이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프레임의 애니메이션 상태가 보여집니다. 플레이헤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프레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는 시간의 특정 지점에 속성 값을 설정해두는 표시인데요. 타임라인에서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윈드 컨트롤러의 스트렝스 항목을 보면 첫 번째 키는 속성 값이 500, 두 번째는 50, 세 번째 300, 마지막 키는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설정된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두 키프레임 사이의 값은 자동으로 연결되어 바람세기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임라인의 가로로 표시되는 바를 통해 키프레임이 적용되는 범위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바는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되는데요. 붉은색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움직임이 자동 저장되는 캐시 애니메이션, 회색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설정해서 만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의미합니다. 가먼트나 소프트바디처럼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오브젝트는 캐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윈드 컨트롤러, 컬러웨이, 카메라 등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예제 파일에서는 윈드 컨트롤러에 바람 세기를 시간에 따라 강하게, 약하게 반복되도록 키프레임을 설정했고,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의상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움직임을 레코딩하여 가먼트라는 이름으로 캐시 애니메이션이 생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회색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휠로 줌 아웃하면 타임라인에서 보이는 구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드래그하면 전체 시간 흐름 중에서 보고 싶은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양쪽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은 민 프레임, 오른쪽은 맥스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전체 타임라인에서 보여지는 최소 프레임과 최대 프레임의 범위를 나타내며 작업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구간의 기준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즈 패널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재생 범위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함께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을 통해 의상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툴바에서 Go to Start 버튼을 클릭해서 첫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리스트에서 오브젝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딜리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해 주세요. 클로에서는 가먼트처럼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오브젝트의 경우 움직임을 녹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상단 툴바의 레코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설정된 상태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며 가먼트의 움직임이 프레임 단위로 저장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별도로 키프레임이 들어간 건 없지만 의상을 직접 핀칭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을 녹화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백 레인지는 양쪽 끝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조절하거나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컨피규레이션즈 패널에서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 값을 직접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0프레임부터 400프레임까지 재생 범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프레임은 0, 엔드 프레임은 400으로 입력해 주세요. 만약 타임라인에 표시되는 범위보다 플레이백 레인지가 더 길다면 타임라인의 재생 구간을 표시하기 위해 맥스 프레임 값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드 프레임이 600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맥스 프레임 값이 500이기 때문에 잘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맥스 프레임 값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엔드 프레임보다 100프레임 정도 여유롭게 700프레임으로 설정해 볼게요. 스크롤을 끝까지 이동하여도 프레임이 잘리지 않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컨트롤 Z를 눌러 처음에 입력했던 엔드 프레임 값인 400으로 돌려주고 맥스 프레임도 50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이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로 타임라인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슬라이더를 이동시켜 플레이백 레인지가 화면의 한눈에 들어오도록 조정해 주세요. 녹화는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프레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재생 범위의 첫 프레임의 커런트 프레임을 맞추겠습니다. 툴바에서 Go to Start 버튼을 눌러 플레이 헤드를 0프레임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퀄리티는 애니메이션 스테이블로 설정해 주세요. 의상의 움직임이 가해질 때 더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파일이 한 겹 의상이라 GPU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GPU가 사용 가능하신 환경이라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레코딩 전 플레이백 레인지가 원하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플레이 헤드가 시작 프레임에 위치했는지, 시뮬레이션 퀄리티를 올바르게 설정했는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해 주세요. 준비가 완료되면 레코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며 가먼트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3D 창에서 옷의 원하는 부위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천천히 드래그해 움직여 보세요. 움직임이 프레임 단위로 기록되며 캐시 애니메이션이 생성됩니다. 왼쪽의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위 프로퍼티 레이어가 펼쳐지고 자동 저장된 데이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옷을 움직여주는 시뮬레이션이 녹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에 의해 의상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설정할 수 있는 윈드 컨트롤러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건데요. 먼저 3D 뷰 토글바에서 쇼 윈드 컨트롤러를 활성화합니다. 화면에 바람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윈드 컨트롤러를 클릭하면 중심에 기즈모가 나타납니다. 기즈모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기거나 방향을 회전시켜 바람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오른쪽 속성 창에서 수치를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윈드 컨트롤러의 주요 속성들을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베이트는 바람 기능의 on, off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기본값은 off이며 체크하면 시뮬레이션 실행 시 윈드가 적용됩니다. Unlimited Bound는 바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켜져 있으면 씬 전체에 바람이 작용합니다. 옵션을 해제하면 윈드 컨트롤러의 영역인 회색 가이드라인 안쪽에만 바람이 적용됩니다. 바람이 부는 영역을 조절하고 싶다면 윈드 컨트롤러의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스케일 기즈모로 전환되어 X, Y, Z축 기준으로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타입 메뉴에서는 바람이 퍼지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인 플래너는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형태입니다. 타입을 스페리컬로 변경하면 윈드 컨트롤러의 모양이 구 형태로 변경되어 바람이 윈드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사방에 퍼지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다시 플래너로 돌려줄게요. 스트렝스는 바람의 강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씬 전체에 바람이 불도록 Unlimited Bound 옵션을 활성화한 다음 수치를 낮춰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00으로 값을 입력해 볼게요.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강한 바람이 적용됩니다. 다시 값을 500으로 입력해서 원래대로 돌려준 다음 디케이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케이는 바람이 거리감에 따라 얼마나 빨리 약해질지를 조절하는 항목입니다. 얼리미티드 바운드를 끄고 윈드 컨트롤러 영역 내에서 바람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디케이 값을 100으로 입력한 상태인데요. 값이 크면 윈드 컨트롤러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의 영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디케이 값이 0이면 바람은 일정한 세기로 영역 끝까지 작용합니다. 확인했으면 시뮬레이션을 멈추어 주시고요. 프리퀀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퀀시는 바람의 주기를 설정합니다. 초 단위로 입력하며 설정된 값의 간격으로 바람이 약하게 불고 강하게 불기를 반복합니다. 0.5를 입력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0.5초 간격으로 바람이 끊어져서 불게 됩니다.
값이 0이면 변화 없이 일정한 바람이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터뷸런스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터뷸런스는 바람의 불규칙한 요동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디폴트 값이 3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값을 10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바람이 거칠고 랜덤하게 작용됩니다. 값이 0이면 규칙적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터뷸런스의 값을 디폴트 값인 30으로 돌려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인서트 키 버튼을 활용해서 처음 예제 파일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가 약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속성 창에서 액티베이트 옵션을 해제하여 의상을 바람이 불기 전 상태로 돌려줄게요.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잠시 기다려주세요. 의상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었다면 다시 시뮬레이션을 꺼줍니다. 이제 윈드 키프레임을 설정해 볼 건데요. 플레이 헤드가 0프레임에 위치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른 프레임에 위치한다면 애니메이션 에디터 툴바에 Go to Start 버튼을 클릭해 플레이 헤드를 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윈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트렝스 값이 500으로 설정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메뉴 오른쪽에 있는 인서트 키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리스트에 윈드 컨트롤러가 추가되고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위 프로퍼티 레이어로 스트렝스가 표시됩니다. 우측 타임라인에는 0프레임의 마름모 모양의 키 아이콘이 생성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키는 0프레임 지점에서 윈드의 스트렝스 값을 500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30프레임 간격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해서 키프레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직접 이동해도 되지만 컨피겨레이션스 패널의 커런트 프레임에 숫자를 입력해 바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커런트 프레임에 30을 입력하면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3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는 바람이 약하게 불도록 값을 낮추어서 키를 추가해 줄게요. 스트렝스의 값을 50으로 낮춘 다음 인서트 키 아이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적용된 범위를 표시하는 회색 바가 30프레임까지 연장되고 이 지점에서 스트렝스의 값을 50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키프레임이 표시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60, 90프레임에도 스트렝스 값을 다르게 적용하고 키프레임을 추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람의 강도가 달라지게끔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이동한 뒤 스트렝스 값을 설정하고 인서트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때 레이어 리스트에서 속성의 값을 입력하고 마름모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를 설정한 후에는 레이어 리스트에서 좌우 화살표를 클릭해 키프레임 간 이동을 하며 값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키프레임에 설정한 속성의 값을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키프레임으로 이동한 뒤 속성 값을 수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서트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하면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윈드 스트렝스 값을 순서대로 500, 0, 500, 0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값을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 리스트에서 윈드 컨트롤러 하위의 스트렝스 값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렝스 값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창을 보시면 설정한 바람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전에 녹화했던 움직임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윈드 컨트롤러의 키는 설정했지만 의상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캐시 애니메이션은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키프레임을 새로 추가한 경우 설정한 값이 기록되도록 레코드 버튼을 클릭해서 의상을 다시 녹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녹화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플레이백 레인지가 원하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플레이헤드가 시작하고 싶은 프레임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퀄리티가 애니메이션 스테이블로 설정되어 있는지 세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윈드 컨트롤러의 키프레임은 0프레임부터 90프레임까지 설정되어 있고 저는 마지막 키프레임 이후까지 여유 있게 시뮬레이션 되도록 120프레임까지 녹화하려고 합니다. 우측 컨피겨레이션스 패널에서 엔드 프레임을 120으로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녹화를 진행해 줄 건데요. Go to Start 버튼을 클릭해서 첫 프레임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겨준 뒤 레코드 버튼을 같이 눌러 볼게요. 윈드 컨트롤러가 액티베이트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상에 바람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컨트롤러를 활성화하기 위해 3D 창에서 윈드 컨트롤러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액티베이트 옵션을 체크하고 한 번 더 Go to Start 아이콘을 클릭해서 플레이 헤드를 첫 프레임으로 이동해 준 다음 레코딩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코딩이 완료되면 재생 범위를 나타내는 플레이백 레인지를 조절해서 처음에 마우스로 직접 의상을 움직여서 녹화한 애니메이션이랑 함께 재생해 보겠습니다. 룰러 아래에 위치한 회색 바를 우클릭하면 플레이백 레인지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클램프 레인지 to 액티브 프레임스를 선택하면 현재 키프레임이 들어간 범위에 맞춰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Set Start와 Set End 프레임은 현재 플레이 헤드 위치를 기준으로 시작 프레임이나 종료 프레임을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들어간 범위 전체를 재생하기 위해 클램프 레인지 to 액티브 프레임스를 다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타임라인에는 가먼트 캐시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3개가 있는 상태인데요. 가먼트 애니메이션이 동일한 프레임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녹화된 레이어가 우선적으로 재생됩니다. 겹치지 않는 구간에서는 아래쪽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플레이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옷이 날리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처음 녹화했던 애니메이션이 나머지 구간에서 플레이됩니다. 레이어 왼쪽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생 시 해당 레이어가 비활성화됩니다. 이전에 레코딩했던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적용하고 싶을 경우 윈드 컨트롤러를 추가하거나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윈드 컨트롤러를 추가하려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인바이런먼트 항목 아래에 윈드를 찾아주신 다음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윈드 컨트롤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3D 창에 새로운 윈드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기존의 윈드 컨트롤러를 복제하고 싶다면 복제하고 싶은 윈드 컨트롤러 위에서 우클릭한 뒤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합니다. 3D 창에서도 아이콘을 우클릭해 듀플리케이트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윈드 컨트롤러는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추가 직후 속성창 상단에서 이름을 바꿔주면 나중에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키프레임을 편집할 때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실습해본 윈드 컨트롤러 애니메이션의 경우 한 가지 속성만 프로퍼티 에디터의 인서트 키프레임 아이콘을 사용하여 레이어 리스트에 추가했는데요. 만약 레이어 리스트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속성 값을 설정하고 싶다면 Add 애니메이션 버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모두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윈드 컨트롤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리스트에 해당 오브젝트와 함께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한 번에 프로퍼티 레이어로 추가됩니다. 일부 속성만 프로퍼티 레이어로 추가된 상태에서 다른 속성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레이어 리스트에서 해당 오브젝트 위를 우클릭한 뒤 Add 레이어를 선택해 필요한 속성만 골라서 개별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하기 위해 딜리트 키를 눌러 방금 예시로 추가한 오브젝트 레이어와 프로퍼티 레이어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붉은색 바로 표시되는 캐시 애니메이션부터 편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먼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레이헤드를 자르고 싶은 프레임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컷 레이어를 선택하면 해당 프레임을 기준으로 레이어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른 레이어는 기존 레이어 바로 위에 새로운 레이어로 추가됩니다. 레이어 전체를 이동하거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레이어 바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전체 레이어를 앞이나 뒤로 쉽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면 애니메이션의 시작 타이밍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레이어의 양쪽 끝을 드래그하면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요. 길이를 조절하면 같은 움직임이 더 빠르거나 느리게 재생되기 때문에 전체 속도를 조절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했던 첫 번째 레이어를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성화해 준 다음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짧게 조절한 뒤 재생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레이어를 병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 분리했던 레이어를 살짝 앞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레이어 리스트에서 합치고 싶은 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머지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두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두 레이어의 재생 구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위쪽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이 우선적으로 병합됩니다. 만약 병합한 뒤 애니메이션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면 그 구간 근처의 키프레임을 삭제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위에서 두 번째 가먼트 애니메이션의 발을 클릭해서 첫 번째 가먼트 애니메이션과 연결되게끔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 줍니다. 레이어 리스트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두 가먼트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다음 우클릭해서 머지를 클릭해 주세요.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가먼트 레이어 우측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당 구간의 키프레임을 찾아서
드래그해서 다중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키프레임 사이의 값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계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키를 지워주는 것만으로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키 사이 값이 연결되며 이전보다 부드럽게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스크롤을 더블 클릭해서 타임라인 뷰를 맞춘 다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움직임을 복사하고 싶은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된 키프레임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클릭한 뒤 카피 키프레임을 선택하거나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 다음 복사한 키프레임을 붙여넣고 싶은 위치로 플레이헤드를 이동해 주세요. 플레이헤드가 원하는 위치에 도착했으면 붙여넣을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키프레임을 선택하거나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어 주세요. 해당 위치에 동일한 움직임이 복사됩니다. 만약 붙여넣는 위치에 이미 키프레임이 있다면 기존 값은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기 됩니다. 이때 복사한 키프레임 중 첫 번째 키는 현재 플레이헤드 위치에 붙고 나머지는 원래 간격을 유지한 채 순서대로 붙여 넣어지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키프레임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하고 싶은 키프레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꾹 누른 상태로 좌우로 드래그하면 원하는 프레임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한 번에 이동하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선택하고 그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스 패널을 마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FPS, 즉 Frames per Second는 1초 동안 몇 장의 프레임이 재생될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FPS가 3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초 동안 30장의 정지 화면이 빠르게 재생되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값을 60으로 올리면 1초에 60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렌더링 시간이나 파일 용량도 함께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 목적에 맞춰 적절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4에서 30fps를 기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고화질 영상이나 슬롯 모션처럼 더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fps 이상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리저브 프레임스 옵션입니다. 이 항목은 FPS 값을 변경할 때 기존에 설정한 키프레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옵션을 끄면 방금처럼 키프레임의 시간 흐름은 유지되지만 프레임 번호가 새롭게 조정되고 옵션을 켜면 키프레임의 프레임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 애니메이션의 재생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간에 FPS를 변경해야 할 경우 프리저브 프레임스의 체크 여부에 따라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 디스플레이 유닛은 타임라인에 표시되는 단위를 프레임 또는 시간초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설정입니다. 프레임 단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영상 시간 기준으로 작업하고 싶을 때 초 단위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레이 타입에서는 애니메이션 재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프레임 스태핑은 프레임 단위로 정확하게 재생되기 때문에 키프레임 간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때 적합하고요. 반면 리얼타임은 설정된 FPS에 맞춰 실시간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실제 시간대로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플레이 타입과 디스플레이 유닛을 프레임 스태핑과 프레임으로 변경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씬타임 워프는 전체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씬타임 워프는 애니메이션 전체 프레임을 배수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0.5를 입력하면 전체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절반으로 만들어주고 2.0으로 설정하면 전체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2배로 늘려줍니다.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을 한 번에 조절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에디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N을 눌러 새 창을 열어준 다음 이번에는 아바타의 모션을 적용하고 의상을 착장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바타와 의상이 함께 시뮬레이션 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옷이 아바타를 뚫고 지나가거나 과도하게 출렁이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제 파일을 활용하여 의상을 최적화하는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2 Create Animation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이 열리면 파티클 디스턴스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현재 패턴의 입자 간격, 즉 파티클 디스턴스가 5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의상을 구성하는 메쉬의 크기가 작을수록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지고 용량이 커져서 작업이 비효율적이에요. 전체 패턴 선택 후 파티클 디스턴스를 7에서 8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현재 벨트 패턴에 레이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아래 레이어의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카라와 벨트 패턴에 본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패턴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본드가 적용된 패턴은 밴딩의 값이 높아져 애니메이션 녹화 시 시뮬레이션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본딩이 적용된 패턴을 모두 찾아서 적용을 해제해 주세요. 현재 의상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 부위에 두 겹으로 구성된 패턴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의 크기와 개수는 시뮬레이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라와 벨트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두 겹의 패턴은 삭제해 줍니다. 또한 속치마 역시 패턴 크기에 비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삭제하겠습니다. 만약 두 겹의 디테일은 유지하면서도 시뮬레이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삭제 대신 단일 패턴에 시각적으로 두께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카라와 벨트 패턴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프로퍼티 에디터의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더블 사이디드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어디셔널 띵니스 렌더링 항목에서 두께 값을 올려주면 겹쳐진 것처럼 보이도록 시각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3 정도로 두께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최적화 중에 의상 실루엣이 괜찮은지 시뮬레이션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카라처럼 의상 끝단이 움직임에 따라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경우 걷는 모션에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텍2를 이용해 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툴바에서 텍2를 클릭해 주세요. 카라 끝을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성되고 커서 끝에 연결선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 택을 연결할 몸판의 위치를 클릭하면 두 점이 연결되면서 택이 생성됩니다. 2D 패턴 창에서도 해당 택은 보라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생성된 택을 수정하고 싶다면 툴바에서 에디트 택 툴을 선택해 주세요. 3D 창에서는 의상이 반투명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생성된 택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 끝을 선택한 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점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2D 창에서도 점을 클릭한 뒤 드래그하여 손쉽게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택이 선택된 상태에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레드 랭스 값을 0.02 정도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입력한 거리만큼 떨어진 채로 두 점이 붙습니다. 의상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에딧 택 툴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알맞은 위치로 택을 수정해 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값으로 택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2D 창에서 카라 끝에 점을 추가해 주고 3D 창에서 몸판과 이어주세요. 시뮬레이션 하며 적절한 위치로 조절해 주세요. 다음은 핀으로 의상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아바타가 워킹할 때 의상의 어깨 부분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미솔 형태의 원피스처럼 어깨 고정이 약한 디자인일 경우 애니메이션 도중 어깨끈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부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어깨 10라인에 핀을 생성하고 아바타에 부착하여 의상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2D 툴바에서 핀 박스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어깨 10라인의 선분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핀이 생성됩니다. 핀이 생성되었으면 3D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ttach All Pins to Avatar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제 생성된 핀이 아바타에 부착되면서 워킹 애니메이션 도중에도 어깨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셀렉트 무브 툴로 핀이 아바타에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메저 툴을 사용해서 스커트 벨트를 허리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2D 툴바에서 베이직 서컴퍼런스 메저 툴을 클릭해 주세요. 이 툴은 아바타의 특정 부위, 둘레를 측정하는 기능인데요. 생성한 메저의 의상 패턴을 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바타에서 허리벨트와 근접한 위치에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두 번째 지점을 클릭한 뒤 한 번 더 클릭하면 세 점을 이어주는 메저가 생성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수평 방향으로 정확하게 메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허리벨트를 고정할 메저를 만들었으면 이제 의상을 붙여볼게요. 3D 툴바에서 에디트 메저 툴을 꾹 누르면 Attach to 메저 툴이 나타납니다. 이 툴을 선택한 뒤 먼저 패턴의 외곽선을 선택하고 아바타의 메저를 클릭합니다.
반복해서 벨트 패턴을 매저에 붙여주세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선택한 패턴 외곽선이 매저에 고정된 채로 시뮬레이션 됩니다. 제대로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패턴 외곽선 선택, 매저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만약 의상을 매저에서 떼어내고 싶다면 다시 에디트 매저 툴로 돌아가서 매저에 붙은 패턴 외곽선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원하는 디태치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퀄리티를 애니메이션 스테이블로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한 다음 핏을 정리해주고 의상 최적화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아바타의 모션을 적용해 볼 건데요. 라이브러리 클릭, 클로탭 클릭, 아바타 폴더에서 피메일 선택하고 모션 경로로 이동해 주세요. 에세츠 탭에서는 클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 모션 파일의 확장자는 MTN입니다. 상단의 커넥트 에세츠 탭을 클릭하면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모션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FV2 워킹 인 드레스 모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오픈 모션이라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Move Avatar and Garment to Start Position은 모션이 시작되는 기준 위치로 아바타와 의상을 함께 이동시키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런웨이의 끝에서 앞으로 걸어오는 모션이라면 이 옵션을 비활성화할 경우 현재 위치에서 걸어나가기 시작하고 활성화하면 모션에 설정된 출발 지점으로 아바타가 이동한 뒤 그 위치에서 모션이 시작됩니다. 옵션을 체크하면 하단에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항목이 함께 표시되는데요. 이 기능은 현재 포즈에서 모션 시작 포즈까지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전환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특히 아바타가 의상을 착용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포즈가 전환되면 의상에 충격이 가해져 시뮬레이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일정 프레임 동안 자연스럽게 포즈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수를 설정하면 해당 프레임 수만큼 전환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프레임을 입력하면 약 1초간의 부드러운 포즈 전환이 이루어지며 의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긴 프레임 수를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 옵션을 설정했으니 OK 버튼을 클릭해서 모션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바타와 의상이 모션 시작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켜주세요. 레이어 리스트에 2개의 레이어가 새롭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지션 레이어, 두 번째는 실제 모션 파일인 FV2 워킹 인 드레스입니다. 이 둘은 모두 아바타 애니메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왼쪽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 키프레임을 확인하겠습니다. 0프레임에는 A 포즈 상태, 그리고 30프레임에는 걷기 모션이 시작되는 첫 포즈가 키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키프레임 사이의 값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아바타가 부드럽게 자세를 바꾸는 전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기 전 플레이백 레인지와 타임라인 뷰를 저와 동일하게 맞춰볼 건데요. 활성화된 키프레임에 맞춰주기 위해 상단 회색 바 위에서 우클릭, 클램프 레인지 투 액티브 프레임 메뉴를 클릭합니다. 재생 영역이 전체 키프레임에 맞추어 설정됩니다. 컨피규레이션스에서 엔드 프레임 값이 577프레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에서는 500프레임까지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슬라이더를 우클릭해서
Fit to Playback 레인지 메뉴를 선택하면 타임라인 뷰가 재생 영역과 일치하게 조절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툴바의 Go to Start 버튼을 클릭해서 플레이 헤드를 첫 프레임으로 옮겨준 다음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상의 캐시 애니메이션이 아직 녹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바타의 모션만 재생됩니다. 이제 레코드 버튼을 클릭해서 모션에 따라 의상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백 레인지가 원하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플레이 헤드가 시작하고 싶은 프레임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퀄리티가 애니메이션 스테이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의상이 한 겹이고 GPU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GPU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레코드 버튼을 클릭한 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저는 배속으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녹화가 완료되었다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더 많은 모션 에셋은 커넥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모션 폴더로 이동한 후 커넥트 탭을 클릭하여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에는 애니메이션을 더 돋보이게 해줄 씬 파일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스테이지를 클릭한 다음 갤러리 하우스 GSE 파일을 찾아주세요. 더블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후 애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바닥에 붙여서 사용하는 씬이므로 얼라인 바텀 투 그라운드 옵션을 체크합니다. 불러온 씬은 녹화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면서 기즈모를 이용해 위치를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맥스 프레임이 엔드 프레임보다 작아서 플레이 헤드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값을 700 정도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맥스 프레임 값을 700 정도로 입력해 주고 씬 오브젝트의 위치를 마저 조절해 줄게요. 뒤에 보이는 문 너머로 아바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위치를 맞춰주세요. GSE 파일의 경우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씬의 충돌 처리를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머티리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렌더 창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맵을 삭제하고 간단하게 컬러만 변경해 준 뒤 렌더 창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PC 사양이 좋지 않으시다면 따라하진 마시고 제가 적용된 결과를 렌더 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씬 파일 에셋을 불러올 때 파일에 적용된 조명까지 포함해서 애드했기 때문에 손쉽게 씬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용된 돔라이트의 인텐시티 값을 약간만 수정해 줄게요. 각 프레임이 어떤 비주얼로 렌더되는지 확인했으면
이번에는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의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연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바타의 워킹 모션만으로도 의상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지만 카메라가 함께 움직이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다이내믹한 영상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씬의 구성을 고려해 카메라 키프레임을 설정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 키프레임을 쉽게 이해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씬 파일을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패턴을 수정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3D 창만 켜두겠습니다. 적용된 핀 또한 보이지 않도록 3D 창의 토글 메뉴에서 쇼 핀즈 아이콘을 클릭해 비활성화해 줄게요. 아까 불러왔던 GSE 파일에 함께 저장된 카메라의 FOV가 값이 60으로 꽤 높은데요. 줌인 해보시면 왜곡이 심해 뷰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15로 다시 바꾸어 주겠습니다. 3D 창에서 우클릭 후 카메라 프로퍼티스 선택하시고 디폴트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렌즈 메뉴 아래 필드 오브 뷰의 값을 15로 변경합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D 창에서 직접 원하는 카메라 뷰를 설정한 뒤 툴바의 카메라의 키프레임이 그려진 버튼을 눌러 해당 위치를 키프레임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같이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툴바에서 Go to Start 버튼 클릭하시고 저와 동일하게 뷰를 맞춰주신 뒤 이 뷰를 키프레임으로 추가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툴바에서 카메라의 키프레임이 그려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리스트에 카메라 오브젝트가 추가되며 0프레임의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0프레임의 정면 뷰를 추가했으니 100 그리고 200프레임의 각각 좌우에서 보는 카메라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먼저 옮겨줍니다. 커런트 프레임에 1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6번 키를 눌러 옆면 뷰를 보는 상태에서 카메라 키프레임 추가해 주시고 200프레임에는 4번 키를 눌러서 반대쪽 뷰에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00프레임에 2번 키를 눌러서 정면 뷰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동일하게 플레이 헤드를 300프레임으로 옮겨준 뒤 정면에 뷰를 맞추어 두시고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플레이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추가한 카메라 키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은 카메라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여 위치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툴바에서 카메라 뷰파인더 버튼을 클릭하면 3D 창의 카메라 아이콘과 초점 위치인 에임 포인트가 함께 나타납니다. 카메라 아이콘은 카메라가 위치한 지점이며 에임 포인트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카메라와 에임 포인트는 클릭해서 기즈모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우측 속성 창에서 위치 값을 숫자로 입력하여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 떠 있는 카메라 프리뷰 창에서는 현재 설정된 카메라 뷰가 최종 결과물에서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뷰는 렌더 속성과 연동되어 있어 최종 영상 비율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클로에서는 촬영 대상이 있고 카메라가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제작하는데요. 카메라 로컬 포지션과 에임 포지션 두 속성을 활용하시면 쉽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클릭하면 카메라 로컬 포지션을 기즈모로 설정할 수 있고 하늘색 포인트를 클릭하면 에임 포지션을 기즈모로 조절할 수 있어요. 400프레임과 500프레임에 맞춰 카메라 키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플레이 헤드를 400프레임으로 옮겨주세요. 저는 커런트 프레임에 400을 입력할게요. 그런 다음 400프레임에서의 카메라 위치는 그대로 두고 에임만 기준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꼭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400프레임의 키를 추가해 주세요. 위치를 잡으셨다면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를 추가합니다. 500프레임에도 추가할게요. 순서는 플레이 헤드를 이동하거나 커런트 프레임의 값을 입력하여 프레임 위치를 설정하고 카메라 위치를 잡아주신 뒤 카메라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를 추가하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터폴레이션 타입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흐름과 느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타입은 이러한 변화 방식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각 키프레임 간의 값을 시간에 따라 어떤 속도로 어떤 형태로 변화시킬지를 결정합니다. 카메라 키프레임에 적용을 해볼 건데 시각적으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 패스를 확인할게요. 지금처럼 카메라 키프레임을 여러 개 추가한 상태에서 툴바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쇼 카메라 패스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로가 파란색 선으로 연결되어 표시되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카메라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로에서는 총 3가지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컨스탄트입니다. 생성한 카메라 키프레임을 모두 드래그하고 우클릭해서 타입을 컨스탄트로 바꾸고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3D 창에서 카메라의 움직임과 프리뷰에서 보여지는 결과물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리니어입니다. 카메라 키프레임을 추가할 때 디폴트로 적용되는 인터폴레이션 타입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클릭해서 큐빅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큐빅은 키프레임 간 값을 곡선 형태로 연결하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3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터폴레이션 타입은 속성마다 적용할 수 있는 타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적용 가능한 타입만 메뉴에 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 프리뷰를 닫아주시고 Go to Start 버튼을 눌러 첫 프레임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제작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단 파일 메뉴에서 Save as 클릭, 카메라 모션을 선택하여 .cak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한 파일은 파일, 오픈, 카메라 모션 메뉴를 통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브러리의 모션과 매칭되는 2가지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션을 이용하실 때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워킹 이너 드레스 모션이 적용되어 있는 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기존의 카메라 모션이 리플레이스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방금 불러온 카메라 모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윈드, 카메라 애니메이션의 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배워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컬러웨이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외 오브젝트에 키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상단의 프로덕션 메뉴 클릭하고 컬러웨이 창을 열어주세요. 컬러를 변경해서 간단하게 컬러웨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컬러웨이 두 개를 더 추가해 주시고 컬러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컬러웨이 창에도 반영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Add 애니메이션 버튼 클릭한 뒤 컬러웨이를 선택해 주세요.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퍼티 레이어를 열어주세요. 플레이 헤드를 0번 프레임에 두고 첫 번째 컬러웨이를 선택한 뒤 바로 옆에 인서트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프레임 위치를 설정하고 인덱스에서 컬러웨이를 선택한 다음 인서트 키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 보면 설정한 구간 동안 의상의 색상이 부드럽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을 컨스탄트로 바꾸면 컬러웨이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컬러웨이의 경우 인터폴레이션을 리니어로 선택하시면 계산량이 많아져 플레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요. 최종 렌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다른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실 때는 왼쪽의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비활성화 해주시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알맞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익스포트입니다. 익스포트는 클로에서 제작한 의상 시뮬레이션을 외부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 클릭하시고 익스포트 항목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파일 형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렘비카 FBX는 애니메이션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며 블렌더, 마야, 얼리얼, 유니티 등 다양한 3D 소프트웨어와 호환됩니다. 작업 목적에 따라 사용 중인 툴에 맞는 포맷으로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단, 알렘비카 FBX 포맷으로 익스포트가 가능한 애니메이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캐시된 데이터에 한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비디오 캡처입니다. 비디오 캡처는 3D 창에서 보이는 장면을 렌더링 없이 그대로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전체 애니메이션의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메뉴 아래 비디오 캡처 클릭,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사이즈를 설정하고 오른쪽 레코딩 버튼을 클릭하면 3D 창에 보여지는 요소들이 반영되어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렌더입니다. 최종 결과물로 설정한 카메라 애니메이션, 매테리얼, 빛과 그림자 등이 정교하게 계산된 고퀄리티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렌더 창을 켜주신 후 인터랙티브 아이콘을 클릭해서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커런트 프레임 한 장이 어떻게 렌더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 이미지 및 비디오 속성 드롭다운 메뉴에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세요. 프로퍼티 에디터에 이 메뉴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렌더 툴의 톱니바퀴와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리전 메뉴가 나타나고 전체 구간을 렌더할 것인지 재생 영역 부분만 렌더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세이브 비디오를 체크하면 FPS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작업할 때 사용했던 FPS를 선택하면
각 프레임별로 렌더된 이미지 활용하여 FPS에 맞춰 영상으로 제작됩니다. 영상 포맷은 AVI, MP4 등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GIF 형식으로 저장하실 경우에는 투명한 배경으로도 애니메이션을 렌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 파이널 렌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프레임이 이미지로 렌더되고 이미지가 FPS에 맞춰 연결된 최종 비디오까지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렌더 창을 닫아주시고 클로셋 메뉴 클릭, 프로젝트를 업로드해서 현재까지 작업한 결과물을 저장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에디터를 활용해 직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윈드 컨트롤러, 컬러웨이, 카메라 애니메이션처럼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능들을 중점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의 키프레임을 설정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활용법은 클로 공식 웨비나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고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